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로데의 샷건 마이크, 비디오 마이크 NTG를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마이크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드디어 저만의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하네요. 일단 비디오 마이크 NTG는 첫 번째로 카메라 위에 런앤건 스타일로 거치해서 카메라로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 녹음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따로 스탠드에 거치한 다음에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바로 디지털 신호를 보내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에게는 거의 최적의 마이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처럼 실내에서 녹음하는 오디오 초보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노이즈일 것입니다. 뭐 크리스피하게 보이스가 녹음되면 그건 그거대로 좋겠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그런 건 모르겠고 노이즈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일 텐데 저도 똑같습니다. 녹음을 할 때 사실 마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실내 공간인데 대부분은 저처럼 이렇게 가정집 방에서 녹음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이렇게 조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켜고요. 때로는 저처럼 아파트가 도로변에 위치하면은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도 고스란히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런 소음들이 모여서 마치 노이즈처럼 들리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해외에 있는 유명 유튜버들을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각종 그 방음제를 설치해가지고 천정과 벽면에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와이프한테 혼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방 안에서 소리가 웅웅 울리면서 어떻게 녹음을 하든 간에 굉장히 그 음질이 안 좋게 녹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이제는 익숙하신 제이카님께서 요거 한번 리뷰해보라고 강제로 주고 가셨는데 이게 캐논의 플래그십 마이크인 DM-E1이거든요. 나름 캐논의 플래그십인데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카메라 위에 런앤건 스타일로 거치해서 녹음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활용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활용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활용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스테레오 마이크 DM-E1을 활용해서 매우 근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스테레오 마이크 DM-E1을 활용해서 매우 근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스테레오 마이크 DM-E1을 활용해서 매우 근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활용해서 원래 촬영하던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활용해서 원래 촬영하던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활용해서 원래 촬영하던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DM-E1을 활용해서 원래 촬영하던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DM-E1을 활용해서 원래 촬영하던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 DM-E1을 활용해서 원래 촬영하던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EOS R5를 이용해서 녹음한 것인데 로데 NTG가 음질이 훨씬 좋죠? 노이즈가 적잖아요. 저는 마이크 같은 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꽂아서 사용했을 때 노이즈가 적게 나오면 장땡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집이다 보니까 소음이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고 어느 정도 항상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파이널 컷에서 노이즈 리덕션 먹이고 어느 정도 만져주면은 나름 깔끔한 소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소리가 여기 위에 있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로 녹음한 소리예요. 지금은 머리 위에 마치 붐 마이크처럼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소리가 어떨까? 이것도 역시나 캐논 DM-E1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번에는 소니 카메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스테레오 마이크 DM-E1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스테레오 마이크 DM-E1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논의 스테레오 마이크 DM-E1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로데 마이크의 승리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렇게 위에 설치해가지고 붐 마이크처럼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캐논의 플래그십이라는 모델인데도 영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해서 정말 힘들게 결정한 마이크가 바로 로데 마이크 NTG인데요. 나름 깔끔하게 녹음이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제가 들려드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고
이렇게 바로 옆에 보면 도로가 있어요. 조건이 괜찮죠. 지금 팔이 닿을 정도의 거리인데 이 정도에서는 무난하게 수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가 꽤 시끄러운데도 제가 말하는 게 잘 들리실 거예요. 다만 좀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제가 한번 뒤로 가볼게요. 아마 이 정도만 멀어져도 제가 말을 하는 게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떨어져서 녹음을 하려면은 결국 카메라를 마이크랑 분리를 시켜서 마이크를 머리 위에 붐 마이크 형태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핀 마이크로 무선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조금 어렵죠. 결국에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딜레마가 한 가지가 있는데 가까이에서 말을 할 거면은 지금 뭐 그립 달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에는 굳이 이렇게 고가의 마이크를 사지 않아도 나름 수음이 잘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하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10만원도 안 되는 로데 마이크로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로 녹음하는 것도 아까 못지않게 수음이 잘 되죠. 왜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녹음하실 때는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 이런 걸 참고해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이크를 좀 살펴보자면은 구성품은 마이크 본체, 윈드실더용 스펀지, 그리고 쇼크 마운트, 아날로그 선, USB 선 이 정도로 아주 단촐한데요. 쇼크 마운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만 이놈의 스펀지는 조금 그시기하네요. 조금 싼마이 느낌이 나요. 심지어 로데에서 비디오 마이크 NTG 전용 정품 데드캣을 따로 파는데 가격이 무려 5만원입니다. 나쁜 놈들 그냥 넣어주지. 사고 싶네요. 재밌는 건 USB-C 케이블이랑 3.5mm TRRS 자극 오디오 케이블을 같이 제공해 주는데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샀어요. 3.5mm 오디오 케이블은 4극인데 이게 정말 기똥차게도 3극이랑 4극을 자동으로 인식해 줍니다. 따라서 3극을 사용하는 카메라에 별도로 어댑터를 장착하지 않고도 바로 인식이 되고요. 연장 케이블을 사서 카메라 연결할 때는 그냥 3극으로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카메라가 아니라 컴퓨터로 연결할 때는 USB 선을 이용해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상 중간중간에 나레이션 넣을 때도 진짜 편해요. 이런 외장 레코더 사용할 때처럼 한마디 하려고 녹음한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파일 전송하고 또 한마디 한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파일 전송하고 이 짓거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렇게 붐 마이크처럼 설치를 해도 수음이 잘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내가 몸을 조금 움직여도 볼륨이 많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콘덴서 마이크는 저도 사용해 봤는데요. 그게 내 마이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볼륨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입을 이렇게 마이크 쪽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녹음하다 보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쪽에 설치해 놓으면은 제가 조금 입 방향이 바뀌어도 거의 비슷한 볼륨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롭고 녹화할 때 굉장히 편해요. 마이크에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로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 기능이 있어서 각각 이 정도 헤르츠 이하의 소리를 미리 잘라서 없앨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녹음할 때 150Hz로 설정해 놓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부스트 기능도 있어서 이 버튼 꾹 누르면 발동이 되지만 이게 뭔지 모르면 저처럼 그냥 로우컷만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DB 패드가 있는데 이건 악기 녹음할 때 주로 쓰는 거라서 일반적인 분들은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것 같고 세이프티 채널 기능이 있어서 별도 채널에 작은 소리로 따로 녹음을 해줘가지고 혹시나 피크 때릴 때 백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크 경고등 기능이 있어서 피크 때리면 불 들어옵니다만 저는 머리 위에 주로 달아놔서 별 도움은 안 됐어요. 무엇보다 이 마이크에서 가장 기똥찬 부분이 바로 하단에 물리적으로 게인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이크만 따지면은 즉 인풋용으로는 디지털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아날로그로 작동할 때 즉 3.5mm 오디오 케이블로 카메라에 연결할 때는 이게 쓸모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세팅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카메라 게인을 최소로 해놓고요. 마이크 게인은 13에서 14 정도로 해놓으면 적당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볼륨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게인을 줄이면 되고요. 볼륨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 카메라에서 게인을 올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저 개인적으로는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다만 디지털에서는 이 다이얼이 무용지물이냐? 그건 아니고요. 신호를 내보낼 때 아웃풋용으로
볼륨으로 즉 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배터리가 내장 배터리로요. USB-C 케이블을 이용해서 2시간 동안 충전하고 완충이 되고 한 번 완충하면은 30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 오디오 시그널이 들어오는 곳을 자동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전원을 알아서 껐다가 켰다가 합니다. 즉 내가 카메라 연결해 놨다면은 카메라를 끄면은 같이 전원이 꺼지고요. 카메라를 켜면 같이 전원이 켜져요. 물론 강제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놔둬도 잘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이크 전원 끄는 걸 깜빡해서 마이크가 방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르고 로데 비디오 마이크 NTG를 이용해서 녹음을 했고요. 아마 이거 사용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음질이 좋아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치해 놓으니까 녹화를 할 때마다 핀 마이크를 차지 않아서 좋고요. 또 녹음된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번거로운 과정에서 해방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데드캣을 안 주고 따로 파는 거라 가격이 40만원 정도라는 것만 빼면은 거의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디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 활용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데다가 핀 마이크 차는 게 정말 귀찮다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샷건 마이크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비디오 마이크 NTG는 하나 사두면은 카메라 위에 거치해서 런앤건 스타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40만원이나 쓰고 요거 거치하겠다고 스탠드도 거의 5만원 주고 샀는데 돈이 좀 많이 나가서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몇 번 녹화를 해본 결과 정말 만족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